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현역가왕 3 최종 출연자 명단을 둘러싼 가장 충격적인 변화와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방송 관계자 유출로 알려진 최종 8인의 윤곽이 드러나며 판도가 어떻게 뒤집히고 있는지 차분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인물인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2025년 겨울 현역가왕 3는 시작 전부터 그 어느 시즌보다도 뜨거운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유진이 탄생했던 시즌1, 박서진이 왕자를 차지한 시즌2를 지나 이번 시즌의 우승자는 2026년 한일가왕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 한 명이랍니다. 그 무게감 때문에 이번 시즌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커리어의 향방을 가르는 무대가 되었고, 참가자 개개인의 선택과 준비 과정까지 모두 주목받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종 8인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컷라인이 아니라 실력과 서사, 팬덤과 무대 장악력까지 모두 증명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시즌의 경쟁 구도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트로트 경연 특유의 음색과 가창력 중심 평가가 강했다면 현역가왕 3에서는 무대 설계 능력, 감정 전달의 밀도, 방송 친화적인 스토리텔링까지 함께 평가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노래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한 곡 안에서 자신의 서사와 메시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최종 8인 명단은 단순한 인기 순위가 아니라 제작진과 업계가 바라보는 완성형 아티스트의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오디션과 무대를 통해 검증된 인물들, 그리고 예상 밖의 다크호스로 분류되는 참가자들이 한데 섞이며 시즌 전체의 특히 중하위권으로 분류되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특정 무대를 기점으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어 초반 판세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지금까지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최종 8인 중에서도 비교적 이른 순번으로 언급되지만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참가자들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간에 위치한 참가자들은 흔히 안정권 혹은 조용한 강자로 분류되지만 실제 경연에서는 오히려 이런 위치의 인물들이 판을 흔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반 라운드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지 않더라도 누적되는 무대 완성도와 감정 설계 능력으로 후반부에 폭발하는 패턴은 현역가왕 시리즈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참가자는 이미 팬덤의 결속력과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출발선을 확보했고, 또 다른 참가자는 오랜 시간 쌓아온 공연 내공을 무기로 서서히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무대에서의 설득력으로 평가받는 타입이며 심사위원과 시청자 모두에게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참가자들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왜 최종 8인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 바로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왜 이들이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입니다. 각 참가자의 무대 스타일과 경쟁력은 물론 이번 시즌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까지 차분히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역가왕 3 최종 8인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선이라면 다음 파트에서는 본격적으로 개별 참가자의 무기와 서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종 8인 중에서도 비교적 하위 순번으로 분류되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참가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간에 위치한 인물들은 흔히 다크호스라는 이름으로 묶이지만 실제로는 준비의 밀도와 무대 이해도가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역가왕 3처럼 장기 레이스로 진행되는 경연에서는 초반의 화제성보다 안정적인 완성도가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인물은 홍지윤입니다. 홍지윤은 이미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과 대중성을 동시에 검증받은 가수로 단순히 준우승 이력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무대 내공이 상당히 깊은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은 기본기가 흔들리지 않는 보컬 구조 위에 감정을 과도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절제력입니다.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해석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능력은 세대 확장을 노리는 이번 시즌에서 중요한 무기로 작용합니다. 특히 홍지윤의 무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고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호흡과 발성의 균형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타입이며 이는 경연 후반부 심사위원 평가에서 안정 점수를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이미 형성된 팬덤의 지지력은 시청자 투표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현역가왕 시리즈에서 팬덤의 결집력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전략적 요소로 작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지윤의 존재감은 결코 하위권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이하린입니다. 이하린은 노래를 하나의 공연 장면으로 완성시키는 데 특화된 참가자입니다. 단순히 음정과 발성을 정확히 맞추는 수준을 넘어 노래의 시작과 끝을 하나의 이야기 구조로 설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녀의 무대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감정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초반에는 관객을 조용히 끌어당기고 중반부에서 감정의 결을 넓히며 마지막에는 여운을 남기는 구조가 매우 명확합니다. 이하린의 또 다른 강점은 카메라 친화적인 표현력입니다. 미세한 표정 변화와 눈빛, 호흡의 리듬이 화면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며 이는 방송 경연에서 큰 경쟁력이 됩니다. 현장에서의 울림뿐 아니라 TV 화면을 통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팀 미션이나 콘셉트 미션처럼 무대 연출이 강조되는 라운드에서는 이하린이 가진 무대 설계 능력이 크게 빛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참가자의 공통점은 화려한 한방보다는 누적되는 신뢰입니다. 한 번의 무대로 판을 뒤집기보다는 매 라운드 안정적인 완성도를 쌓아가며 심사위원과 시청자의 평가를 서서히 끌어올리는 타입입니다. 이런 유형의 참가자들은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중후반부에 접어들수록 탈락 변수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실수 확률이 낮고 무대 완성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현역가왕 3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 구간에 위치한 참가자들은 단순한 들러리가 아니라 전체 판세를 지탱하는 축에 가깝습니다. 상위권 경쟁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지점은 바로 이런 안정형 참가자들이 꾸준히 점수를 쌓아올릴 때 발생합니다. 한두 번의 실수로 순위가 크게 요동치는 경연 구조 속에서 이들의 존재는 후반부 변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보다 한 단계 위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왜 이들이 중상위권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지 이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역가왕 3의 판도를 본격적으로 흔들고 있는 중상위권 핵심 참가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간에 위치한 인물들은 단순히 안정적인 수준을 넘어 특정 무대 하나만으로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타입입니다. 초반부터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내며 심사위원과 시청자 모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시즌 전체의 긴장감을 높이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은은 이번 시즌 참가자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보이스 컬러를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악 기반의 탄탄한 발성 위에 트로트 특유의 감정을 결합한 그녀의 목소리는 첫 소절만으로도 무대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단순히 소리가 크거나 화려한 기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밀도와 호흡의 길이를 정확히 계산해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복지은의 무대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노래를 하나의 서사로 완성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감정이 차오르는 지점과 눌러야 할 순간, 그리고 한 번에 터뜨려야 할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관객은 자연스럽게 그녀가 설계한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는 오랜 시간 쌓아온 무대 경험과 발성 훈련이 결합된 결과로 단기간에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특히 경연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감정 컨트롤 능력은 심사위원 점수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참가자는 채윤입니다. 채윤은 이번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균형 잡힌 보컬을 가진 참가자로 평가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은 경연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조명, 음향, 현장 분위기 같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정한 완성도의 무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신뢰를 줍니다. 채윤의 강점은 화려함보다 정확함에 있습니다. 발음, 박자, 호흡 설계가 매우 정교하며 곡 전체의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노래를 풀어내는 타입입니다. 강한 고음이 필요한 순간에는 힘있게 밀어붙이되 감정 표현이 중요한 구간에서는
과하지 않게 울림을 남기는 조절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본 경험 덕분에 콘셉트 미션이나 장르 전환 미션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큰 장점입니다. 또한 채유는 팀 미션에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룹 활동 경험을 통해 협업과 조화의 중요성을 이미 체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리더로 나서든 서포트 역할을 맡은 팀 전체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팀 미션은 종종 탈락 변수가 되지만 채윤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은과 채윤의 공통점은 단기적인 화제성보다 경연 구조에 최적화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한 번의 무대로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내기보다는 매 라운드마다 신뢰를 쌓아가며 자연스럽게 상위권에 안착하는 타입입니다. 이런 유형의 참가자들이 중반 이후까지 살아남을 경우 상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결승 문턱에서 직접적으로 우승을 위협할 수 있는 최상위권 경쟁자들을 중심으로 왜 이들이 이번 시즌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현역가왕 3의 최상위권 경쟁 구도로 진입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참가자들은 더 이상 안정적인 완성도만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무대 하나하나가 결승을 향한 시험대가 되고 감정 전달력과 서사 설계 능력, 그리고 무대를 장악하는 힘이 종합적으로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시즌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인물은 최양입니다. 최양은 이미 이전 경연 무대에서 음색 하나만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가수로 첫 소절이 울리는 순간 누구인지 단번에 인식되는 희귀한 보컬을 지니고 있습니다. 트로트 경연에서 개성은 단순한 장점이 아니라 생존 조건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실력자들 사이에서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단 한 소절만으로도 자신의 색을 각인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양의 무대는 화려한 기교보다 감정의 밀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곡 해석이 매우 정직하며 멜로디를 과도하게 변형하기보다는 원곡이 가진 정서를 최대한 살리면서 자신의 감정으로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잔잔한 곡에서는 깊은 여운을 남기고 고조가 필요한 순간에는 힘을 잃지 않는 사운드를 유지하는 능력은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후반 라운드로 갈수록 이런 안정적인 집중력은 큰 무기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최양이 가진 정신력입니다. 경연 프로그램 특유의 압박감 속에서도 무대의 중심을 잃지 않고 감정의 흐름을 끝까지 유지하는 모습은 심사위원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수준을 넘어 큰 무대에 적합한 아티스트라는 인상을 남기게 합니다. 이런 유형의 참가자는 결승 문턱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해야 할 인물은 한소민입니다. 한소민은 노래와 연기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드문 유형의 참가자로 이번 시즌에서 가장 경연 최적화된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노래를 듣는 경험을 넘어 하나의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표정, 눈빛, 호흡, 제스처가 모두 노래의 감정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소민의 가장 큰 강점은 감정 연기력과 보컬 표현력의 결합입니다. 단순히 음정을 정확히 맞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사의 의미를 캐릭터처럼 구현하며 무대를 이끌어갑니다. 이는 경연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는 요소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심사위원과 시청자는 노래 실력뿐 아니라 누가 더 강하게 이야기를 전달하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소민은 방송 무대에 최적화된 감각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메라 동선과 시선 처리, 감정을 전달해야 할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있으며 이는 단연간의 경험에서 비롯된 강점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점수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체 인상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스럽게 시청자 친화도가 높아지고 이는 투표 국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양과 한소민은 성향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무대를 단순한 노래의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대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관객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들은 단순한 상위권 후보가 아니라 결승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번 시즌의 판도를 결정질 법 마지막 두 인물,
그리고 왜 이들이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되는지 그 이유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현역가왕 3의 최종 승부를 가를 핵심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2단계에 올라온 참가자들은 이미 실력과 서사, 무대 장악력까지 모두 검증된 상태이며 작은 변수 하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상위권 간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감정 전달의 밀도와 무대가 남기는 잔상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비니를 살펴보겠습니다. 비니는 이번 시즌 최연소 참가자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감정 몰입력과 표현력이 매우 성숙한 아티스트입니다.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나이라는 정보는 자연스럽게 잊히고 오히려 감정의 깊이와 서사의 무게가 먼저 다가옵니다. 이는 단순한 재능을 넘어 노래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니의 가장 큰 강점은 감정의 자기화입니다. 가사에 담긴 감정을 외워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실제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고 전달하기 때문에 무대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미세한 떨림, 호흡의 변화, 감정이 고조되는 지점에서의 집중력은 또래 참가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 소절이 끝난 뒤 남는 여운이 강해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비니의 장르 소화력입니다. 전통 트로트뿐 아니라 감성 위주의 트로트, 서사가 강조되는 곡까지 폭넓게 소화하며 어떤 곡을 선택하더라도 자신의 색을 분명히 남깁니다. 이는 경연 후반부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미션을 소화하는 데 있어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대중의 반응을 한 차례 이상 끌어낸 경험이 있다는 점 역시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해야 할 인물은 차지연입니다. 차지연은 이번 시즌 라인업 중에서도 단연 이질적이면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참가자입니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노래를 듣는다는 느낌보다 하나의 작품을 경험한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깊이 있는 호흡과 정교하게 계산된 감정 분배, 그리고 극적인 전개를 완성하는 무대 구성력은 오랜 시간 무대를 걸어온 아티스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차지연의 보컬은 단순한 파워가 아닙니다. 강약 조절이 명확하고 소리의 밀도와 감정의 방향이 정확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도 감정을 확장해 서사를 더 깊게 만들어내며 한 곡 안에서 기승전결이 분명한 무대를 완성합니다. 이런 무대는 심사위원 점수에서 안정적인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청자에게도 강한 잔상을 남깁니다. 특히 차지연의 무대가 강력한 이유는 긴장감의 유지입니다. 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감정의 흐름이 느슨해지지 않고 클라이맥스에서는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며 마지막 소절에서는 깊은 여운으로 정리됩니다. 이는 단순한 노래 실력을 넘어 이야기를 전달하는 예술적 무대에 가깝습니다. 트로트가 감정과 서사의 장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지연은 이 부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니와 차지연은 세대와 스타일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무대를 통해 관객의 감정을 완전히 붙잡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은 나이를 뛰어넘는 감성으로, 다른 한 명은 경험에서 비롯된 완성도로 판세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이 결승 구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번 시즌의 최종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 왜 특정 인물이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지, 그리고 현역가왕 3가 어떤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흐름을 모두 종합해 현역가왕 3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특정 인물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단순한 실력 경쟁이 아니라 무대가 남기는 감정의 잔상과 이야기의 설득력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참가자의 장점은 개별적으로도 강력하지만 시즌 전체의 맥락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위권에서 출발한 안정형 참가자들은 꾸준함으로 신뢰를 쌓았고, 중상위권의 핵심 전력들은 무대 완성도와 전략적 선택으로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최상위권에 이르러서는 한 번의 무대가 판세를 바꿀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고,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든 요소는 결국 서사와 장악력이었습니다. 단순히 잘 부른 노래가 아니라
한 곡이 끝난 뒤에도 관객의 마음속에 남는 이야기가 있었는지가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차지연입니다. 차지연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자신의 경험과 해석으로 확장하며 무대를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기술적으로 안정적일 뿐 아니라 감정의 방향과 밀도가 명확해 심사위원과 시청자 모두에게 높은 설득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실수의 가능성이 낮고 매 무대마다 일정 이상의 완성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결승전에서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시즌이 단순히 한 명의 독주로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니는 나이를 뛰어넘는 감정 몰입력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고, 최양과 한소민 역시 무대 장악력과 서서 전달 능력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복지은과 채윤처럼 경연 구조에 최적화된 참가자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경우 마지막 순간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역가왕3의 가장 큰 특징은 누가 더 크게 노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기억되느냐를 묻는 시즌이라는 점입니다. 한 곡의 임팩트보다 누적되는 신뢰와 감정의 깊이가 중요해졌고, 이 변화는 트로트 경연의 방향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역시 단순한 승패를 넘어 각 참가자가 어떤 이야기를 남겼는지를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시즌의 우승자는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설득력 있는 무대를 보여준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무대에서 누가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진정성 있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갈릴 것입니다. 현역가왕 3는 그 결말을 향해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으며 그 끝에서 어떤 이름이 남게 될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